어떤 올해 문학 문학에서 나온 문학이 아니죠. 독서에서 나온 비문학 지문이 되겠고요.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를 깔아놨는데, 그렇죠? 문제도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전환 사채부터 해서 주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 이렇게 쓰라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요. 만약 이렇게 수동에 나왔다가 욕 바가지는 없겠지, 그지? 이 정도도 킬러 문제였어요. 당시에 최고 킬러 문제였습니다. 얘가 몇 번이었지?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금리가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자,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과에서 배웠듯이, 내가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는데, 금리가, 즉, 이자, 금리가 10%야, 10%. 그러면은, 1년을 넣어놨어. 그럼 얼마가 될까? 110만 원 되는 거지. 그치?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단위로 했을 때, 3년 넣어놓으면은, 연 이자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13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지? 130만 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복리도 배웠었지, 복리. 요즘 복리 상품이 많지는 않은데, 복리는 원금과 이자 합한 거에 또 그거에 10%였지? 그래서 3년 지나면 133만 1,000원이 된 거였지. 이거 문제였었죠. 주관식으로 했었었나? 그치? 많이들 틀렸던데.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수익률, profit는 이자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흔한 통념,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금리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라는 말을 갖다가 혼용해서 써요. 채권 금리, 예금 금리,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냥 퉁쳐서 금리라고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좀 거기서 헷갈리는 면이 있긴 한데, 자,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대요. 아까 예금은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이 아니었잖아. 그치? 금리가 높아지면은 내 수익도 높아지는 거였잖아. 즉, 가치가 높아지는 거였잖아. 맞지? 그런데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자, 똑같이 금리가 상승을 했어. 10% 상승했어. 그러면 예금을 넣어놨으면은, 예금 상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받을 이자도 그만큼 커져. 그런데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래. 거꾸로네, 거꾸로. 자,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근데 요걸 사람들이, 경제, 2학년 때 경제를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도 요거는 헷갈려. 자꾸 헷갈려. 은근히 헷갈려, 이게. 자, 그래서, 킬러 문제로 혹은 어려운 문제로 내기에 딱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바꿔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아니잖아, 그지? 솔직히 아니지, 그지? 잘 가르친 사람 널리고 널렸어. 더 쉽게 설명할 사람, 할 수 있는 선생님 얼마든지 있어, 그지?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찾아서 그 학습, 그 내용을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요 인공지능, 챗GPT나 얘 이름이 뭐였지? 바드였나? 바드? 그치, 바드. 이거는 구글에서 얼마 전에 한 겁니다. 구글에서 얼마 전에 한 거예요. 확실히 챗GPT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해보니까 한번 선생님 사진 올려놓고서는 신학용 같이 만들어줘 하니까는 얘는 그래도 뭐 좀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바드는 아직 전혀 못해. 아직 못해. 자,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도 좋겠죠. 왜? 대화형이니까 생성형.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자, 아까 금리 인상과 채권 가치 하락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참고로 저는 챗GPT 4를 쓰고 있어서 이미징 처리도 됩니다. 속도가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리 인상과 채권 가치 하락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상호작용. 이 관계를 먼저 금리와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고, 중앙은행은 어디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경제활동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게 된대. 자, 그 다음 채권 가치 하락에 대해서. 채권의 가치는 현재 시장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리가 인상될 때 이미 발행된 채권은 덜 매력적이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새로 발행된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준다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 이자로 발행된 채권이 있는데 시장 금리가 3%로 올라가면 새로운 채권은 3% 이자로 제공하겠죠. 그렇죠? 새로 나오는 상품은, 채권은. 자, 기존의 2% 채권은 덜 매력적인 게 되고 그 가격은 하락하여 시장 금리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기존 채권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금리 변동은 채권 투자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자, 네, 좀 어째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해볼까? 아까 채권 가격과 가치니까 가격 얘기하는 거지, 그치?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었잖아. 채권 금리 금리가 금리 관계를 세 줄로 간단히 요약해줘. 너무 말이 길어, 그치? 세 줄로 설명해줘. 이상하네. 이거 뭔가 요즘 과부하가 걸렸나봐. 더 느려졌어. 옛날 3.5보다. 자, 핵심 얘기했네요. 그죠? 채권 가격과 어쨌든 채권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존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시장은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많은 소스가 이미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뭐 인터넷, 네이버, 뭐 이렇게 블로그 이런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것도 괜찮고, 얘를 마치 가정교사처럼 질문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꽤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규 수업에서는 따로 오프라인으로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번 간단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 이거는 끄고. 자, 아까 이건 프로핏 그런 거 얘기했던 거고요.
자,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은 가령 10년 만기, 10년 만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로만 얘기합시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행을 했어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론 돈을 찍어내는 아주 쉬운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화폐량은 많아지는데, 화폐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폭등하겠지. 그치? 내가 가진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까지. 베네수엘라 막 이런 지금.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게 채권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정부가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인 거죠. 자, 10년 만기. 이렇게 10년 만기에 자, 1000만원, 100만원으로 하자.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고요. 연 10% 이자를 준대요. 오, 좋은데. 그죠? 그러면은 100만원에 그걸 샀지, 그지? 그 채권을 산 거죠. 그러면은 10년 뒤, 10년 되는 시점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원금 100만원, 10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돌려받는 거고, 10만원에 10%씩, 10%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10만원 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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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렇게 매해 받는, 요런 게 우리가 앞서 배운 채권인 거지. 채권. 그지? 이렇게 받는 채권이야. 얘는 확정된 거야.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10만원씩 계속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시중금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은행금리라고 하자. 예금금리가 20%가 됐어, 갑자기. 그러면 이거 매력이 좋아요? 어때요? 예금금리가 20%니까 채권금리,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최소한 20% 이상 되겠지. 그지?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거니까. 안정성도 높고. 그죠? 그러니, 요 10%짜리 정부가 발행한 요 채권은 채권이 거래되는 별도의 시장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그지? 왜? 20%짜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요 20% 새로 발행된 새로운 채권 만큼 할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싸게 할인. 그래야지 사지 않겠어? 그죠? 그래야 사지. 그죠? 자, 따라서 채권 금리가 20%로 10%에서 20%로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간단해요. 자,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아까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한 3년짜리 색깔 바꿔볼까? 자, 3년 만기 채권이 있고요.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10년 만기 금리가, 채권 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3년물이 더 높을까요? 지금은 이제 정해진 거야. 이거는 똑같이
지금 10%짜리야, 10%짜리. 이건 변하잖아. 이건 액면가야, 그냥 액면가. 그런데 이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느 걸 더 싸게 사고 싶어 할까? 3년짜리 아니면 10년짜리? 10년이란 기간은 불안불안하죠. 아무래도 3년보다. 그죠? 똑같이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IMF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아까 우리 배웠던 리스크랑 프로핏을 보았을 때 리스크가 큰 거는 10년 쪽이야. 그죠? 따라서 시중에서 채권이 거래될 때 10년 장기 금리가 네? 보통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기 얘가 요 똑같은 상품이 얘는 6%일 때 얘는 뭐 3%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오류로 처리할 수 없어요. 조교 조용히 해. 조교야, 얘는 대답도 못해요. 현재 카카오 AI의 수준은 딱 이 수준입니다. 네? 이러기나 하고 엉뚱한 소리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아침에 알람은 잘 해줘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따라서 지금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기사를 바로 보도록 하죠. 기사 하나를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수능 문제 비문학 문제를 봤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거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다루도록. 마우스야 좀 움직여 봐라. 이렇게 수업하는 게 처음이라서 매우 좀 혼동스러워요, 저도. 자, 뭐 바드 뭐 사진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사진 올리는 거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제목이 기사예요. 기사인데 조금 더 크게 안 되나? 이 정도면 보이죠? 그죠? 이 정도면 대략 보일 것 같아요. 작년 3월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미국채, 특히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요. 보통 미국채가 아까 뉴스 나온 것도 봤었지만 이 얘기를 했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래서 수익률 곡선과 경제 전망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시작됐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여기 좀 하나 들어가야 돼. 흔히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경제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경기 침체로 근데 흔히 여겨져. 왜냐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 코로나19 나오고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이러면서 인플레 압박이 더욱 심해졌고 불안불안해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거 뭐라 부르었죠?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그렇죠?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채 금리의 기간 스프레드는 이건 이제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스프레드는 장단 금리 스프레드는 10년물과 5년물 국채가 역전되었고 30년물과 5년이 역전됐습니다. 즉 뭐냐면은 30년물 더 불안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하락한 가격에 할인을 더 많이 받은 가격에
사는 게 보통이죠. 근데 사람들이 단기 채권을 안 사고요. 장기 채권에 더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장기 채권을 선호하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 얘기는 거꾸로 장기채의 금리가 하락했고요. 뭐에 비해서? 단기에 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주식이나 뭐나 펀드나 심지어 코인은 좀 뺍시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야? 채권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권으로 왔다는 얘기야. 그 중에 장기채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는 거의 상당히가 아니라 선생님 생각에는 한 7, 80% 이상 심리예요. 심리. 특히나 이러한 금융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는 심리의 작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야,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이쪽에 투자하자. 이렇게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그러한 흐름 중에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몇 프로 자, 미국채 5년물 금리가 2.66, 그죠? 30년 물 금리 무려 30년짜리 2.64보다 높아졌다. 자, 여기면 해석해 보세요. 아까 배운 거대로 높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게 좋은 거야? 자, 은행 이자로 얘기하면은 2.6 높으니까 내가 이자를 더 많으니까 좋은 거네 하겠지만 얘는 거꾸로라고 했지. 이미 정해진 상품이야. 따라서 지금 30년물 금리가 얘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채권의 가격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가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에 비해서? 5년물에 비해서. 자, 이 얘기 봅시다. 그래서 5년물 금리가 30년 금리를 웃돈 것은 약 16년 만에 처음이고, 일반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만기가 가장 짧은 채권부터 만기가 가장 긴 채권 그래프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수익률 커브, 예일드 커브예요. 미리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흔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여기로 가져와 볼까? 잠깐만요. 이건 또 이따 한번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갖고 있는 자료고, 자, 이렇게 하면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는 필기가 되려나 여기에? 조금 화면을 줄여 봅시다. 네, 잘 보이죠? 네. 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어떤 그래프냐면 기대되는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에 기대되는 수익률. 즉 여기가 안 써지네. 이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냥 요 화살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왜 안 되지? 눈이 안 보여. 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3년물이 아까 말한 여기가 말한 3년물이 되겠고, 정말 말 좀 들어라 제발. 자, 요쯤이 5년물, 5년물이 되겠고, 여기가 30년물이 되겠죠. 30년 만기 채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은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하면은 얘는 5년 있다가 원금 100만 원과 거기에 10%짜리였어. 그러면은 매해 10% 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받는 그런 상품인 거지. 그치? 그런 채권인 거야. 자, 얘도 똑같이 10년, 10%씩 30년 동안 받는 겁니다. 30년 동안 받는 건데 그러면 수익률이란 건 뭐냐? 수익률. 다른 말로 아까 가격의 할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는 채권 금리는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지금 말하는 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일수록 리스크가 크고 단기일수록 더 짧죠. 똑같이 국가가 하는 거지만 따라서 장기일수록 가격이 더 낮아야 시장에서 따로 거래되는 채권이 따로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더 낮아야 사겠지 사람들이.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률이 점차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3년에 비해서 10년.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요. 여기 3년짜리가 여기 5년짜리가 쭉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얘는 쭉 내려오고 평탄해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혹은 기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가서 한번 또 내용을 볼게요. 자, 하지만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좁아지면 이런 수익률 곡선이 점차 평탄해지고 나아가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 수익률 곡선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자,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후퇴로 여겨지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얘기한 적 있었지.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중앙은행은 아니에요, 사실 페드는.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미국채 뒤집어졌다는 그 얘기야 계속. 자,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요거 하나 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오케이. 자, 요게 보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 그래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0년, 2년물 금리 비교한 건데 10년물이 1%더 높았다는 얘기야. 2년물보다. 여기서는 10년물이 한 2.5%더 높았다는 얘기고요. 그죠? 2.5%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간 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원래는 더 할인된 가격에 장기채를 살 수 있는 건데 장기채를 사람들이 자꾸 많이 사다 보니까 장기채로 몰리니까 돈이 장기채의 가격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갖고 오는 거죠. 자, 이게 역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역의 관계인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잘 깔끔하게 더 설명한 것도 좋겠는데 제가 요구하는 과제는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갖다가 작성해서 한번 오세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생각보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은근히 까다로워. 요 1시간 안에 그냥 암기하듯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건 별 의미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장단기 금리 또 채권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는 지금. 선생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이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수익률 곡선 나와 있고요. 자, 일반 뭐 수익률에서 만기가 짧아서 우측에 만기 채권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즉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높은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응?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미 그 10%에 발행된 그 채권, 그 상품을 또다시 채권 시장에서 거래할 때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산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그치? 근데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3년, 3개월짜리 2년, 5년, 10년, 30년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그죠? 근데 요게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뒤집히는 건 왜 그러냐? 바로 투자자들이 미래의 금리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얘기고요. 또 경기 전망, 통화 정책, 중앙의 통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요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요게 뒤집힐 수도 평평해지고 혹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결국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의 경제 지표로서 이렇게까지 이런 좀 심했고 자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흔히 통계적으로 그렇게 여겨옵니다. 왜냐면 한 10번 중 대략 8번 이 정도는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뉴스 보게 되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사전에 이미 미리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 역전된 시점부터 경기 침체 시점까지 평균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18개월의 기간이 걸렸고요. 최대로 3년 후에 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투자자에게 경기 암시하는 뚜렷한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등등등. 자,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후에는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자산들을 저가에 모아가며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좀 시간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가지고선 실제 금융 상품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이거 또 안 되네. 와, 완전히 헤맨다 오늘. 오케이. 자, 이렇게 뭐 많은 뭐 차트 있는데 가령 요거는 이제 원화, 환율,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죠.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1200원 되던 게 1300원 1달러 샀는데 여기서 1200원이었으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1200원이었으면 여기서 1300원이 된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달러 지수.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글쎄 달러에 굉장히 달러가 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격히 작년부터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채권이 어디 갔지? 자, 2년물도 4점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이 얘기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이때에 비해서 떨어진 거지. 하락한 거지. 가격은. 그죠?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 거. 얘는 몇 년물이지? 10년 채권입니다. 자, 얘 5까지 찍었어요. 5%까지 상승했습니다. 얘는요. 이거 말고. 자, 얘가 2년물이었나? 2년물.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
겹치게 하는 그래프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 유료 가입을 해야 돼요. 돈이 비싸 이거. 돈이 비싸가지고 두 개를 겹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시점 2022년부터 막 무섭게 오르죠, 그죠? 금리가 채권 금리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0년물이 더 2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2년물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감이 오나요? 지금 거의 5 찍었었는데 이 찍은 시기가 이게 겹쳐보면은 딱 나오는데 그랬었어요. 2020년부터 쭉 주봉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원했던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많이 못했죠. 많이 양해하시고요. 핵심은 그냥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이 유튜브에도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많고 또 강의 잘하는 일타 강사들도 많고요. 이제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히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제 앞으로는 개인 과외 선생처럼 숙제도 내주고 내 수준에 맞는 질문, 과제 내주고 학습 점검까지 해주고 아마 이런 시대가 아마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정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식을 모으고 구성해야 돼. 필요한 것들을.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질문들을 주로 본다는 거지. 얘가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가, 어떤 과정, 암기를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 세특을 볼 때도 다 그런 것만 봐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세특도 그렇고요. 수행평가의 방향도 그쪽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발표해서 검증받아야겠지. 친구들과 또 교사에게. 물론 그것이 절대로 다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의 맞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죠? 스님이 얘기하는 기존의 발표 수업이나 혹은 그냥 토론 수업과 차이는 바로 이 지점을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식 체계를 찾고 구성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생성형 AI이듯이 여러분이 그걸 생성시켜야 돼. 만들게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해서 자, 뜻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